전국적으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오늘 순천에서만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고 감염세가 여수로도 확산됐습니다. 부동산 셀프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정현복 광양시장이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7페이지가 넘는 입장문, 납득할 만한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수 인구 28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5년여 만에 10,000명이 감소한 건데 줄어드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 7주기를 앞둔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관련 시설물들이 고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속사정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에서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이틀간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외래 환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3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대에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방문자 가운데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인근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직원 1명과 판매점을 방문한 3명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겁니다. 순천시는 의료기기 판매점과 병원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관련 접촉자 1,000여 명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노래 연습장은 밤 10시부터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문,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도 전면 금지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결혼 장례식장도 100인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오늘 12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백신 접종석에서도 잇따른 지역발 감염이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에 이어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순천 모 의원을 방문했던 시민 1명이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병원을 방문했던 시민 3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으며 마을 주민 70여 명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과 특혜 의혹이 이어졌던 정현복 광양시장이 오해를 풀겠다며 논란이 됐던 부인의 토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현복 시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의 한 임야. 부인이 매입한 지 4개월 만에 일대에 2차선 도로 설계를 위한 비용이 책정돼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정 시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퇴임 이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며 도로 계획을 알고 이익을 보려고 임야를 매입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소유 임야를 매각하고 전액을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과 백운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지에서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는지와 농지를 구입한 직후 설계가 착수된 배경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 시장은 본인과 아들 소유의 토지가 편입돼 논란이 제기된 광양읍 호북마을 도로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도로가 정주 여건 개선과 화재 예방 등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 소관부처에서 시장의 땅이 보상 범위에 편입된 사실을 몰랐을 뿐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등에서 드러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의 땅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돼 보상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성황 도의지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즉각 보상을 받음으로써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10여 필지의 문중 토지도 포함돼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양시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시장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다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에 대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의 인구가 5년 7개월 동안 10,000명 이상 줄면서 결국 28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광양시도 올 들어서만 1,000명이나 줄어들면서 15만 명대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요즘 지자체들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여수 지역 인구는 전달보다 360여 명 감소한 27만 9,800여 명. 29만 명대가 붕괴된 지난 2015년 8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다시 28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장기 거주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 말소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타 도시로의 유출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수시는 중림지구를 포함한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순천으로 빠져나갔던 인구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도 3년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도로교통망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우리 여수시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광양시의 인구도 15만 명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가까이 안정세를 유지하던 인구는 지난해부터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게 광양시의 기본 입장이지만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주 여건 악화와 재정 지원 축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구 증가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을 막고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후 인프라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르는 어젠다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최다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도 지난해 말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뛰어넘은 상황. 군 단위에 이어 시 단위 지자체들도 소멸의 위험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관내 180여 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91.5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망 지수가 90을 넘어섰고 석유화학을 제외한 일반 업종의 전망 지수는 100을 웃돌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본격화하고 있는 백신 접종과 유가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등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방향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도로 통행이 30분가량 정체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선월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들과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 선월 하이파크 토지보상 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청과 감정평가 회사들이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가를 책정해 건설회사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정당한 토지보상 재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경제청 조합회의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며 광양경제청과 건설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무트로 올라온 진도 팽목항은 사고 수습의 거점이었던 만큼 참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진도 지역의 한 단체가 이곳에 머물러 온 유가족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명칭은 진도항이지만 팽목항으로 알려진 슬픔의 항구. 참사 7년이 지난 현재는 진도항 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참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지만 기업관과 가족식당 등 일부 시설이 남아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다리던 장소이기도 하고, 물론 아이들이 살아서 만난 곳은 아니지만 죽어서 여기로 와서 또 처음 만난, 마지막 만난 자리. 참사 이후 줄곧 이곳을 지켜온 단원고 학생 희생자 고우재 군의 아버지. 지난달 고 씨에게 진도군의 한 단체가 보내온 내용 증명 우편물입니다. 진도안 연안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월호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인근 서망항에 국민해양안전관이 건립되는 만큼 팽목항에는 관련 시설을 남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항만을 개발해서 진도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철거해 주시란. 세월호 시설들이 남은 곳은 진도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설 자리. 제주항 카페리 출항 목표를 내년 말에서 내년 4월로 앞당긴 진도군은 시설물 철거가 급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철거의 조건으로 국민해양안전관과 별도로 작은 기업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사의 상징인 팽목항에도 기억의 공간을 두자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에 대한 뭔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누군가 또 보고, 그래야 또 세월호 참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진도군 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세월호 시설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못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경고장을 보낸 단체는 앞으로 군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진도군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